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영종도 브리핑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 신철 씨의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다 갔죠. 늘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를 보고 듣고 저는 영화를 잘 안 봤는데 참 이런 이 기회로 한 달에 한 번씩 추천 영화 겸 또 보고 나서 다시 그 해설을 듣고 하니까는 굉장히 깊이가 있었는데 이번 영화는 재미있다기보다는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문화 충격. 말씀드릴까요? 예. 네, 예. 프란치스 하라는 이제 2012년 영화고요. 보신 분들 알겠지만 영화 흑백이에요. 근데 맞아. 궁금한 게 네. 그 오래된 영화 같이 또 2010년대 네, 영화죠. 2010년, 네. 근데 왜 흑백으로 한 그 저희가 뭘까요? 감독이 이제 1960년대 프랑스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 당시 이제 프랑스 영화들이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실험 정신 투철한 젊은 감독들이 그런 이제 흑백을 만든 영화를 많이 만들었는데 누벨바고 영화라고 해서 새로운 물결이라고 해서 그런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휘황찬란한 뉴욕을 흑백으로 만들면 아무래도 주변 배경보다는 사람들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제 개인 생각이고요. 영화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27살 내가 뭐 했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7살이란 나이가 뭐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시겠지만 이게 어른이 되려고 하는 직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어요. 진짜 어른이 돼야 하는 나이에 걸려 있는 그런 정도잖아요. 그래서 나 우리 마누라 만난 나이. 그렇죠. 직장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게 다 불완전하고 불명확하고 내 성격이 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사실 다 불명확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줄거리는 간단해요. 이제 뉴욕에 사는 27살 프란시스라는 이제 주인공은 댄서인데 댄서로서의 자질은 사실 뭐 이렇게 충분치 않아요. 떨어지는 것 네, 같았어요. 이렇게 재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그렇지만 이제 따뜻한 마음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그렇다고 막 그게 어느 한 곳이 되게 막 원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과 자충운동을 하면서 친구랑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영화에서 이제 이게 진짜 이 사람이 방황의 끝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거는 이제 프랑스 여행인데 뉴욕에서 프랑스 여행을 이틀짜리 간다는 건 사실 이제 말도 안 되는 건데 이틀 가요. 이틀 가죠. 이틀 가는데 아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네 집에 묵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친구랑 파티를 해야 되는데 엇갈리죠. 엇갈리면 못 만나요. 못 만날 뿐만 아니라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잠을 자죠. 낮에는. 밤에 나와서 뭐 하냐면 영화를 보려면 영화 카페도 못 들어가고 문이 닫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되게 디테일한 건데 영화를 뭘 선택하려고 하냐면 장화시는 고양이를 볼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극장 가서.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웃기는 거예요. 뭐냐면 여자가 혼자 파리 여행 가서 장화시는 고양이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걸 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걸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다른 볼 시간이 안 돼서 그거라도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좌충우돌하고 뭔가 이게 정제되지 않은 그리고 바로 오잖아요. 바로 오면서 또 어떻게 하냐면 프랑스에서 묵었던 그 집주인 연락을 하죠. 뭐라고 연락을 하냐면 야, 너 지금 되게 좋은 때 왔어. 오늘 밤에 와. 좋은 사람 소개시켜줄게. 근데 이미 뉴욕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좌충우돌하는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남자 2명과 같이 하숙을 하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좀 그런 면들이 좀 뭐 재밌게 볼 수 있는 면들이 있다 생각이 들고 뭐 성탄절에 가족들을 만나러 샌크라멘토라는 도시를 가는데 거기 가족들을 만나요. 근데 그 가족들 진짜 부모예요. 거기 나오는 부모 진짜 부모고. 진짜 예. 배우가 아니고요. 예, 진짜 부모고. 여기 영화를 보면서 이게 좀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게 뭐냐면 주인공 프란시스랑 관계가 흐트러진 것 같거나 아니면은 처음엔 안 좋았는데 뭐 좋아지거나 이렇게 되면 카메라 프라임이 어떻게 잡냐면 분리시켜서 따로 놓게 되면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앞에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처음에 같이 붙어서 얘기를 하고 한 프레임이 있다가 어그러지잖아요. 그럼 그때 따로 보여줘요. 같이 안 보여줘요. 심지어 직장 상사랑도 처음에 잘 얘기가 안 통하고 프란시스가 너 이런 일 해볼래? 라고 권할 때 그게 싫다고 할 때는 따로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잘 돼서 오늘 너무 좋았다라고 할 때 어떻게 같은 프레임이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프레임을 조금 다 이게 일관되게 똑같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좀 이용한 측면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전 이 영화 보면서 막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제 모습도 좀 보이는 예를 들면 뭐가 보이냐면 친구랑 밥을 먹었는데 계산이 안 돼요. ATM 찾아서 뛰어다니죠. 그거 이제 상대방한테 내라고 못하는 거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저런 모습 뭐 누구나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27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굉장히 이제 사랑스럽게 이제 그린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이제 프란시스아가 왜 프란시스아냐 그것만 말씀드리고 말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러면 이제 성이 하들린가 뭐 그럴 텐데 마지막에 자기 직장 자기가 원하는 직장도 얻게 되고 새로운 집도 얻게 됐는데 명패에다가 프란시스 하들리라고 써야 되는데 모자르죠. 모자라서 하라고 그냥 쓰는 거예요. 무슨 뜻으로 이해했냐면 아직 불완전한 27살 아직 불완전하고 지금 새롭게 시작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작인 거니까 온전치 못한 아직 온전치 못한 그렇지만 가능성 있는 그거를 그 명패를 이름을 온전히 쓰지 못하는 걸로 좀 표현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재밌었고 이게 뭐 미묘한 어른이 되어가는 미묘한 감정을 그린 거.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건 마스크를 안 썼잖아요. 마스크를 아무도 안 썼잖아요. 자유롭게 뛰어다니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성장 영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사랑스럽게 이제 볼 수 있는 영화라서 연말에 어른 아이랑 이제 아이들 말고 15세 어른이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청년들에게도 이제 좀 힐링이 되는 영화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느끼는 그 미국 얘기였잖아요. 미국 아이들 얘기. 거기나 여기나 저 나이에 저런 사람들 사는 거는 다 똑같구나 하는 느낌은. 네. 그렇다고 그 신체가 되게 길고 공중공중하고 나는 우리 큰 딸이 딱 그 나이다 싶은 생각에 되게 집중해서 보게 됐는데 보통 뭐 중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갈등하고 다투고 뭐 이런 거가 이후에 내가 20살 되면 다 컸을 줄 알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그 여자친구끼리 서로 약간 이 프란시스 하가 그 절친에게 정신적으로 되게 의지하거나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게 되게 진해가 깊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거로부터 약간 스스로를 독립적으로 떼고 서로 지지하면서 나도 스스로 자기 집과 새 일을 이제 정해서 나가면서 독립하고 성숙하는 시간. 근데 그런 게 26살 우리 딸도 그 정도 나이이긴 한데 이제 원하는 것들과 이 경제적인 독립 또는 뭐 정신적인 독립 또는 스스로 어떤 그 완성을 향해 나가는 그 모습들이 어쩌면은 그 나이를 지난 지 한참 된 우리 어른들은 조금 이해할 수 없었을 수도 있겠다. 나는 그 정도 나이의 아이를 키우니까 몰입은 좀 됐거든요. 저는 애가 아직 그 나이가 안 돼서 그런지 저 같은데요? 저 아직도 지금을 읽었어요. 저 아직도 저는 내고 싶은 게 돈 안 되는 그림책을 계속 내고 싶고 돈 되는 교재 교구는 계속 만들어 팔아야 되고 그 갈등이 계속 일어나 있는데 둘 다 어느 나이나 사실 없지 않죠,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랑 성탄절을 보내고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부모가 있고 에스컬레이터에서 쭉 올라가면서 여주인공이 부모를 봐요. 밑에 있는 부모를. 그 표정을 나중에 꼭 보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저는 이 여배우가 되게 자기 그 캐릭터를 되게 잘 이해했다라는 생각을 거기서 들었는데 울먹울먹 하는데 또 시원섭섭한 모습을 표정으로 보여주거든요. 어려운 표정인데 굉장히 저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저 때 저랬을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독립하면서 이제 돌아가는 게 보여주는데 약간 아이들한테도 나중에 보여줘도 재밌을 것 같고 같이 봐도 재밌을 것 같고 한번 연말에 보기에도 가슴 따뜻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흔히 뉴요커 하면 성공한 사람들이 플로리다나 이런 쪽에 세컨하우스를 두고 주중에는 뉴욕에서 일하고 이제 그 주말에는 거기 가서 놀고 아주 부유한 자본주의의 상징 공간으로서 센트럴 파크나 자유의 신상이나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술을 하는 이제 젊은 처녀 혼돈의 시기에 친구하고 관계 속에서 서로 지켜봐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이제 그런 관계가 굉장히 좀 매력이 좀 있었고 그걸 예술을 하는 사람을 가지고 뉴요커를 설명을 하고자 했다는 것도 굉장히 좀 마음에 가난한 드는, 예술가 게다가 그죠? 네.
영화를 만들면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다 신경을 써서 의도해서 만드는 거고, 그죠? 근데 그런 영화를 던진 신철 씨나 우리가 다섯이서 보고도 서로의 그 본 초점이라던가 내용이라던가 이런 게 해석이나 이게 참 다양하게 재밌는 것도 이게 재미있는 영화네요. 네. 처음에 되게 낯선 느낌이 들었던 건 대사나 상황이 되게 정제되지 않았어요. 꼭 대본 없이 그냥 찍은 것 같이 참 그런 게 신선하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다 봤을 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다 보고 나니까 좀 편안해졌죠. 계속 좀 불안스러운 게 맞아, 약간 있었는데. 불안한 것을 그죠? 의도한 것 같고 끝까지 다 보니까 네. 이제 마음이 네. 따뜻해지는. 편안해지서 그 잠이 오더라고요. 재미있는 네. 영화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선희 아나운서의 카페 나들이 가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네, 영만 카페 갔다 왔는데요. 네, 12월 들어서 핫 이슈가 있었어요. 11월부터 이슈였는데요. 그 하늘도시에 위락시설 반대 운동을 진행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12월 9일이잖아요. 오늘 녹음한 날 건축 허가, 위락 숙박시설 건축 허가가 연기되었다는 소식이 그래요? 올라왔어요. 허가가 취소된 건 아니고요. 연기만 된 거죠. 그래서 주민들의 그 서명을 받은 거를 인원수를 체크해봤더니 15,000명 정도 서명을 하셔서 엄청나네. 그쵸. 영종도 인구 되게 며칠 많았죠. 만에. 네, 그쵸.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12월 4일까지 서명을 받은 거를 15,000명 이상을 집계를 해서 가서 제출도 하고 민원도 올리고 해서 연기가 되었대요. 그래서 그 진행 상황이 영만 카페에 계속 공유가 되고 있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조사는 우리 영종도 안에 주거지 인근 위락시설 노 그리고 하늘도시의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이용 가능한 교육 관련 시설 현황 조사에서 이렇게 교육시설이 많이 퍼져 있는데 하늘도시 안에 많은데 위락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또 이제 어필을 하려고 이 조사를 현황 조사를 하고 있어요. 500m 이내는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가 이용하는 네. 교육시설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 조사가 끝난 것도 아닌데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하늘도시가 굉장히 특이하게도 4만 명이 살거든요. 영종도 인구의 반이 하늘도시에 사는데 그 반 중에 4만 명 중에 4분의 1, 1만 명 이상이 학생이에요. 미성년자. 그거 어린 애기들이죠. 그러니까 네. 19세 미만, 그러니까 음. 초중고, 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는 학생 굉장히 비중이 높구나. 굉장히 높은 거예요. 학생, 어린이, 미성년자의 비율이 높은 도시라서 위락시설이 들어올 경우에는 굉장히 아이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다분한 거죠. 영종도가 아무래도 직장이 안정돼 있는 곳이다 보니 아이들을 출산을 좀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 다자녀인 집도 많고 또 이제 아이들도 많고 해서 그러니까 보통 4명이 있으면 그 중에 1명은 미성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도시의 인구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다시 한번 어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현재 건축 허가가 진행 중인 곳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예정인 곳들도 있어서 그것들이 꽤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떤 흐름인지 모르겠는데 그 힐스테이트 바로 맞은편에 학원 건물 바로 오른편에 그러니까. 전면 유리를 다 하늘색 종이로 덮고 19세 미만 입장 불가라는 게임방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오래 본 적이 없어서 무슨 이런 낯선 1층에 근데 그것이 통과됐고 또 뒤에 이제 아예 큰 네. 모텔촌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유흥업소가 그래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다 허락을 해주나 이렇게 학생 비중이 높은 그러니까요. 주거촌에. 그래가지고 지금 다행히 허가가 연기가 음. 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영만 카페가 사실 지금 인원수가 11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4만 명이 넘었어요. 와. 그러니까 8만 명 중에 4만 명이면 둘 중 하나는 그 카페형이라는 얘기고 그 안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야기들과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것은 영종도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 중에서 15,000명이 또 서명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또 이 현황이나 또 서명이 있을 때 동참을 하시면 네, 영종도의 분위기를 이 영종 신도시를 그때
그 그때- 뭐가 들어올 폭력배? 예, 조직폭력배까지 들어오려고 상륙할 뻔했어요. 그걸 그런데 막았던 것처럼 주민들이 막았죠. 조직폭력배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검경이 또 나서줬고. 예. 여기는 하늘도시는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여기보다 시작이네요. 큰 그런 생각이 깜짝 듭니다. 네, 그래서 그게 지금 굉장히 활발한 이슈로 핫 이슈로 올라오고 있어서 조회수가 다 높아요. 그 관련된 거는 아예 그 게시판을 따로 만들었어요. 어떤 게시방이 그 방에 이어져서 만들어졌냐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작년에 그 녹물 사태 때 이어서 올해 초 여름 때쯤인가 7, 8월 달에 유충 사건이 또 있었어요. 그 녹물 또 나온다는 사건이 있었고 그 방 게시판에 다시 이어서 이 유흥시설 반대, 위락시설 반대 운동하는 게시판이 3라운드네요. 3라운드. 네.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영만카페 파이팅입니다. 그 영만 카페 그 얘기는 쭉 이렇게 매달 들으면서 봐도 굉장히 역할이 큰 것 같아요. 네. 우리 예. 관리자분께서 굉장히 생활 속의 이슈들을 너무너무 잘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 건축 허가가 났는데도 반려된 케이스를 누가 올리셨던데요. 그래서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하면 허가가 나도 반려시키는 방법을 할 수 있다고. 이제 15,000명 서명 받은 게 갔으니까 그 이후 얘기가 또 나오겠죠. 계속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또 가져온 게시글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회수도 많고 댓글도 많아서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2.5단계로 올라가면서 이제 더 팍팍해지신 거죠. 달콤한 솜사탕 영만님께서 제목이 죽겠네요 하고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난 거죠. 제목이 죽겠네요로 올라왔으니까 다 들어가 본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실직해서 일자리도 잃어. 그죠? 일자리 없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미친 듯이 난리치는 집값 변동으로 2배 이상 세 올려달라 해서 집 구하느라 미칠 상황. 네. 어떤 상황인지 막 진짜. 공감이 갑니다. 왜냐면 저도 전세값이 올라서 이사를 한 상황이라서 진짜 올해는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해 같아요. 진짜 힘드네요. 얼른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모두의 마음을 대변한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정말 나도 힘들다는 댓글들도 많으시고 다들 고생이 많으세요. 뭐 정말 이 시국에 집까지 이래서 정말 원망스럽다. 이제 이런 댓글들도 많으시고 같이 힘내요 하는 댓글들 부동산법 5%면 뭐합니까? 집주인 집값 못 올려주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집주인이 전세값 안 올려주면 집주인 본인이 들어서 사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집들을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전세값이 많이 올랐어요. 이제 그런 분들께서 많이 힘드시죠? 힘내야 될 것 같아요. 어떡하죠 이 상황은? 뭐 힘내라고 서로 응원할 수밖에 없죠. 다 같이 힘든 상황이니까 이런 글이 있었고요. 또 이제 어떤 분이 죽겠어요 이후에 또 올렸어요. ECC 영종국제영만 이분께서 올려주셨는데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또 이제 죽겠다고 얘기를 올리니까 또 사람들이 2,970명이나 봐주셨어요. 거의 3,000명 가까이 봐주시고 댓글도 또 많이 달아주셨어요. 댓글이 43개나. 자, 참 요즘은 아니 일요일 5시 속보 이후론 일요일 5시 속보에 뭐가 떴죠? 2.5단계가 떴죠. 이분이 학원을 하시는 거예요.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멀어주고도 다 이해될 듯 하네요. 생계의 위협 속에 굶어주거나 코로나 걸려주거나 나 하나 힘들면 괜찮겠지 했는데 내가 이러다 뇌신경통에 죽으면 그 뒤는 이 현실은 힘이 나기보단 늘어나는 마이너스 통장이 저를 죽여가네요. 하늘도시에 정착한 지 언 8년. 나름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나 항상 힘차게 살아왔는데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의 힘겨움이 너무나 슬픈 시기입니다. 하지만 또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선생님들, 기사님들, 차량쌤들, 직원분들,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분들을 저버릴 수 없기에 또 힘내보려고 합니다. 귀한 영망 여러분 감히 부탁드려봅니다. 저에게 응원 댓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댓글을 43분이 달아주시고 막 하트 눌러주시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숙연해질 수밖에 네, 없네요. 어떡할 거예요? 학원이 지금 못 나가게 됐잖아요, 애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바꿀 수 있는 학원은 바꾸는데 이것도 여의치 않은 거예요. 온라인 수업을 안 하게 되니까. 그리고 또 온라인 수업 하면 또 싫어하시는 학부모는 학원을 끊죠, 당장. 왜냐면 본인도 지금 생기가 어려운데 학원에 드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어요.
문제죠. 제 업이 이제 있는 중에 학원 업종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폐업 신고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이고. 실제로. 네. 온라인 수업을 하시는 학원들은 또 힘내서 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또 엄마들이 또 조금씩, 왜냐면 온라인 수업 하시면 저희 아이 학원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 하신다고 하시고 학원비를 30에서 40% DC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양보할 수 있는 부분 양보하면서 또 유지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렇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렇게 또 사업하시고 죽겠어요, 힘들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남편으로 둔 엄마가 이런 글도 올리셨어요. 그래서 또 이것도 또 조회수가 많이 됐는데 남편 기 살려주는 방법 뭔가요? 그래서 이 시기에 다들 기가 빠졌으니까 걱정 마 잘 될 거야 영마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자, 어디서 들은 얘기로 남편 기를 많이 살려주라고 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기 살려줘야겠죠? 행동이나 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게 올라왔어요. 영파님들의 관심 어린 조언도 듣고 싶어요. 남자들의 마음도 궁금한 거죠. 어떻게 기를 살릴 수 있는지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이제 실행하실 건가 봐요. 그래서 이게 조회수 1544회 그리고 댓글이 36개에 올라왔습니다. 잔소리 안 하기? 진짜 정확하다. 네, 전망적인 영마님께서 잔소리 안 하기 첫 번째 댓글로 써주셨고 정확하다고 이제 맞장구 쳐주셨어요. 자, 그 다음 휘리릭 영마님께서 자기가 제일로 잘생겼어. 이 말을 이 말을 닭살 돋긴 하지만 해드리면 기가 살까요? 그래 잘생겼다고 말하기 힘들면 귀엽다고 말해도 되겠어요. 그렇죠? 괜찮은 방법이네요. 네. 자, 리태영맘님은 전 장난으로 원빈 닮았다고 해요. 농담인지 알면서 입꼬리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구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자, 민준 윤영맘님은 저는 월급 들어오면 한 달간 고생하셨어요. 고마워요 하면서 토닥토닥 해줘요. 이러면 기분 좋게 웃더라고요. 저 요즘 같은 시기에 월급 들어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댕이 영맘님께서는 궁디 빵빵을 해드린다고 하네요. 프리티 콩이 영맘은 폭풍 칭찬.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듣고 원래 원글을 쓰신 걱정마 잘 될 거야 영맘님께서 정말 좋구나. 칭찬이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군요. 네, 모두 감사해요 했는데 그 이후로도 또 계속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어쩌다 영파. 이거 아빠께서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해달라고. 이 엄마한테 아빠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 데리고 친정 자주 가세요. 너무해. 아니 그거 너무한 게 아니고 저 사실은 공감해요. 어머. 자, 그리고 또 더 있어. 그리고 꼭 자고 오시고요. 근데 3일을 넘기면 안 돼. 네.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겠네요. 근데 요즘 코로나 시기에 또 친정에 가는 것도 싫어해요. 왜냐면 거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 마을이라 또 어르신들 계신 것도 이것도 못할 거. 영맘 카페가 이제 울고 웃기네요. 네. 다정한 영맘. 요거는 해보실까요? 우리 해봅시다. 저희는 신랑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면 셋 다 우르르 달려가서 껴안고 호들갑 떨어요. 고생했어, 보고 싶었어, 막 난리쳐요, 정신없게. 그럼 신랑이 왜들 이래 정신없어 이래요. 그러다가 하루 빼먹고 셋 다 소파에 누워서 왔어 이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반갑지 않아? 이랬다고. 엄마 실은 착하더니 즐겼었나 봐요. 나 우르르 나가서 강아지 마냥 반가해 줍시다. 네. 하긴 밖에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야겠죠. 손 닦은 다음. 네. 지금 게시물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다들 많이 다음 쓰시는구나. 거는 볼 수도 없어요. 지금 4만 명이 넘었다니까요, 회원이. 굉장합니다. 연만 카페 앞으로도 이렇게 관리 잘 되시길 바라고요. 정말 좋은 일로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네, 영맘이 카페가 우리 영종도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 네. 오죽 어쩌면은 우리 영종도 브리핑 이 자체를 1년 결산 정리까지 해주잖아요. 상 드려야겠어요. 네. 그렇죠. 오늘 박수 쳐드려요. 스와카일님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선희 씨. 그리고 오늘 우리 2020년 12월 영종도 브리핑 마지막 방송 나가면서 앞에 이야기 다 카타 하더라도 인사 한 번씩 하고 가시죠. 네. 정창교 기자님부터.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할 줄은 그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게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을 그 잘 챙겨야 또 자기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점인데 여러분들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무지 고생하셨고 내년에 영종도에 또 좋은 일들을 많이 전하는 그런 날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 영종도 브리핑을 어쩌다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소식들과 좋은 컨텐츠들로 또 보이는 맞습니다. 라디오, 우동골 라디오를 계속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이제 악마 카페 소개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남편을 이렇게 위로할 수 있겠냐 하셨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저는 자기를 위로하는 걸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런 걸 하면 그동안 뭘 했던 스트레스 풀리더라 이런 거를 꼭 만드셨으면 저도 뭐 그런 게 몇 가지 있는데 그렇게라도 좀 살아남아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우도코드 라디오로 시작한 지가 저희 거의 4년 차죠. 이제 방송으로 내보내는 건 2년 차인데 구독자도 많이 늘고 한 번 이상 그러니까 계속 보시는 그 횟수를 총 더해 보니까 만여 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도와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늘 부단히 노력하는 영종도 브리핑 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마스크 빨리 벗고 얼굴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마스크도 빨리 벗고 이 앞에 쳐져 있는 이것도 다 없애고 또 야외로 나가서 또 우리 영종도 주민들 같이 만나면서 영종도 브리핑을 진행하는 2021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내년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야죠. 네. 네. 2020년 영종도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